안녕하세요. 방문각 종로학원 김하인 강사입니다. 민법 좀비기술 특강 갑을병 사례편 22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례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갑을병 사례편은 좀비기출 문제집에서 갑을병 사례 문제만 따로 떼어서 별도로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시험 보는 그날까지 기출문제만 끝까지 반복하시면 분명히 80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121페이지 11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갑은 X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럼 생각하셔야 되죠. 경매에 나오면 1번 저당권 말소기준 권리 소멸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우리 전세권 취득하였다. 그럼 전세권도 밑에 소멸하죠. 그 후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다 소멸하겠죠. 그다음 경매 신청 전에 X 건물 소유자 부탁으로 비가 새는 건물의 지붕을 수리한 정현재 유치권 행사하겠다. 유치권은 경매 상상 살아남습니다. 자, 옳은 걸 물어봤나요? 저당권자가 2명 있죠.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그럼 시험이라 항상 경매는 후순위 병이 신청합니다. 그럼 지문 1, 2, 3, 4, 5에서 병이 경매 신청한 게 있나요? 그게 그냥 답입니다. 3번이 그냥 정답이에요. 3번 답입니다. 다시 이제 경매라고 했으니까 1번 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라 소멸하고 밑에 전세권 소멸하고 저당권 소멸하는데 유치권은 살아남죠. 정답이 3번. 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건물을 매수하면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뭐 나머지 다 볼 필요 없죠. 그래서 12번으로 갑니다.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의 X토지,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병이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니까 갑이 1순위 저당권이고 병이 2순위 저당권입니다. 옳은 겁니다. 1번 갑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그럼 주된 권리와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죠. 2번 을이 갑에게 이행기에 피담보 채무 전부를 편지하면 갑명의 저당권은 말소등기 없이 소멸. 이게 맞았죠. 우리가 깊이 혼나 말소등기 없이 공부했잖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3번 저당권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죠. 갑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 동그라쳐요. 말소가 잘못된 거라 등기는 살아있네. 유효죠. 씁니다. 유효예요. 그 말소되면 갑의 저당권은 유효라 소멸하지 않습니다. 3번, 4번 묶어서 두 개 다 잘 비교합니다. 자, 4번 갑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 동그라쳐요. 이게 중요한지 알았는데 읽어볼까요? 그 뒤에 병의 경매가 훨씬 더 중요하죠. 경매에 동그라미 2번 치세요. 경매에 나오면 모든 저당권 소멸합니다. 그럼 4번에 있는 모든 저당권 다 지우세요. 그럼 제일 그때 갑 저당권 등기 지웠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회복할 수가 없죠. 다음 5번은 X 볼 필요 없습니다. 다음 일괄경매 청구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을 소유 토지가 있는데 토지의 저당권이 나왔습니다. 그럼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제일 끝에 법정치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저당권이 나왔죠. 그 다음 을이 다시 건물 신축했는데 저당권자 갑이 토지 경매에서 병이 경납받았습니다. 지상의 건물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으니까 건물이 철거될 수 있어요. 그럼 철거되면 아깝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건물에는 저당권이 없지만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가 건물까지 일괄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토지 건물을 동일인에게 경락을 시켜줍니다. 그래야 병이 내 건물 철거하지 않겠죠. 단 건물에 저당권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 경매대가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없고 토지대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당권적 합이 채권을 해소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괄경매 청구할 의무가 없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건물에 저당권이 없는데 건물까지 경매하려면 저당권 설정자가 을이죠. 을 소유 건물, 빚쟁이 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을 소유 건물이면 일괄경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중에 소유자가 제3자로 바뀌면 그때는 일괄경매 못합니다. 그 다음 처음에 병이 용의권을 취득해서
병고물이 있습니다. 그럼 제3자 고물이라 일괄임에 청구할 수 없는데 이후 설정자 을이 고물 소유권 취득하면 이제는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일괄경매 청구는 법정치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서 건물이 철거될까봐 철거를 막기 위해서 인정해 줍니다. 만약 법정치상권이 성립한다면 건물이 철거되지 않으니까 그때는 일괄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설정자, 빚쟁이 소유가 가능하고 제3자 소유 건물은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선택사항이고 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권 없다 그랬죠. 결론을 잘 기억하세요. 자, 13번으로 옵니다.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을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서 을명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밑에 하단 여백에서 갑토지의 을명의 저당권이 나왔어요. 다시 문제로 올라가세요. 이후 병은 X토지에 건물 Y를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X토지를 임차하여 Y건물 완성한 후 Y건물의 정명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니까 토지를 병이 일단 빌려서 건물 지었죠. 근데 그 건물에 저당권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건물 저당권은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자, 틀린 걸 물어봤습니다. 그럼 1번 을은 갑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즉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자신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죠. 2번 을이 X에 대한 토지 X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는가 물어봤어요. 그럼 저당 설정자가 갑이니까 갑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근데 갑소유 건물 아니죠? 그래서 일괄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정우 Y 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무각 경락을 받아서 대금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X에 관한 임차권은 경락인 무에게 이전되죠. 아까 노란색 화살표 저당권이 임차권에 미쳤으니까 경매 나오면 경락인에게 넘어갑니다. 4번 주의하세요. 정의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을 저당권은 토지에 관한 거죠. 건물과 토지는 별개라 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건물에 있는 저당권만 소멸하죠. 5번 갑이 X토지 매도한 경우 을은 매매대금에 물상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물상대는 사유가 정해 있어요. 멸실, 훼손, 공용징수 정해 있습니다. 매매 없었죠? 매매대금 X. 임대차 없었죠? 차임 X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 갑은 을 소유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 Y 건물이 존재할 때 갑 저당권자 갑이 X토지와 Y 건물에 대해서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물었습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일단 법정시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설정자가 을이죠. 을이 토지 소유자죠. 을 소유 건물이 됩니다. 그럼 기억. 갑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에 을 건물이 존재했네요. 그럼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건물이 있으니까 이때는 법정치상권이 성립합니다. 성립하니까 일괄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니은 디귿은 갑이 저당권 취득한 후죠? 똑같네요. 니은 을이 X토지에 Y건물 축조하여 소유한다. 을소유 건물이죠? 그럼 가능하죠? 설정자 을소유 건물이라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귿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제3자 병이 토지에 지상권이 용의권이죠. 용의권을 취득하여 Y건물 축조. 이때는 일괄경매 못하는데 축조하고 결국 을이 그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죠. 마지막에 설정자 을 소유 건물이라 이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뺀 4번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자, 지금 민법 동용 모의고사 8회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이 과정을 공부하시려면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고 다음 중개사법 체계도 특강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체계도 특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